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 괴담 스토리텔링 쇼 심야 괴담회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심야 괴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고의 괴담꾼을 찾는 공포 괴기 토크쇼 심야 괴담회는 2021년 1월 파일럿을 통해 시작을 알렸었죠. 이후 정규 편성을 확정짓고 약 1년간 공포 마니아층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성황리에 시즌 1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더 강력해진 사연을 들고 시즌 2로 돌아왔는데요. 총 97개의 괴담과 55명의 게스트로 꽉 채워진 이번 시즌은 17만 9,860건의 언급량을 기록했고요. 지난달 23일 9개월의 대장정을 끝으로 휴식기에 돌입했습니다. 괴담이라는 소재 자체에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는 만큼 심야 괴담회 시즌2 종영이 아쉬웠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심야 괴담의 시즌2의 긍부정 감성을 살펴보면 즐겁다, 시원하다, 재밌다 등 긍정 감성어가 있는가 하면 무섭다, 공포, 피로 등의 부정 감성어가 50.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포 장르라는 프로그램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감성어를 바탕으로 심야 괴담회 시즌2에 대한 감상 나눠볼까요? 긍정 감성어에서 보면 저는 활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요번에 보면서 이 재연 장르 중에서 괴담 재연도 세분화된 장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완벽하게 연기를 해주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이 오디오 효과라든지 머리카락 보일라. 스튜디오 토크를 할 때도 이렇게 비명을 좀 지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딱딱 맞춘 편집들이 공포감을 잘 만들어냈던 것 같아서 그 활약도 굉장히 뛰어났고 더불어서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땐 아무래도 게스트들이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서유숙 배우뿐만이 아니라 정영주 씨나 이원종 씨 같은 경우에는 선이 굵은 연기를 하는 배우다 보니까 영상이 없어도 이 사람들 말만으로 들어도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 그제야 정선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왜 그토록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잘 전해주어서 그 모든 활약들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 감성어 중에 보면 일 잘하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 재연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재연 배우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고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도 역시 대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제 부정 감성어의 피로, 피곤하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요. 회차가 쌓이다 보니까 약간 비슷비슷한 에피소드가 많아졌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모티브가 반복되는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분장의 괴기스러움,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는 장면 이런 걸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불만을 시청자들이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정 감성어로 지금 무섭다, 공포가 있는데 사실 이건 심야 괴담에 있어서는 칭찬이죠. 거의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야 괴담회가 이제 지금 시즌 2까지 회차를 계속 거듭하면서 괴담도 분명히 괴담의 그 무서움을 즐기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지는 예능적 재미는 재미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입니다. 집에 신당 같은 걸 모시나요? 전기가 끊겼나? 요즘 전기 끊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를 켜고 사신다니까. 괴담은 괴담대로 즐기되 이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는 출연자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1과 비교해 에피소드와 재연, 출연자들의 활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심야 괴담회 시즌 2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심야 괴담의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어둑신이, 이야기단지, 재연, 완불여신, 괴스트, 촛불, 방학식, 괴담, 우승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심야 괴담회 시즌2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야기 단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괴담을 소개하는 심야 괴담회만의 장치죠. 이야기 단지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단지 안에는 제목이 써진 부적이 들어있는데요. 스토리텔링에 돌입하기 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잘 살려내며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야 괴담의 시즌2의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
할머니 빈소에서 본 여자의 정체에 관한 에피소드가 언급량 7,364건으로 3위를 차지했고요. 일본 텐몬교 관련 에피소드가 언급량 1,643건으로 2위에 올랐네요. 1위는 서희숙 배우의 열연으로 완부를 달성한 동티 에피소드로 언급량 1,861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안 돼! 동시에 아버지는 푹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촛불 켜주세요. 뭐 무난하게 쭉쭉 가지 않을까 싶은데.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까지 가나요? 자, 5, 2, 1. 이 외에도 귀문, 팔공산, 폐모텔, 아파트 담력 체험 등 제목만 들어도 오싹한 괴담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공포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어둑신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또 이제 언급량이 많은 그런 괴담을 보면 약간 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 완성도가 되게 높진 않지만은 우리의 또 상상을 자극하고 근원적인 어떤 공포심을 좀 건드리는 강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괴담이 있고, 하나는 그런 임팩트는 좀 작을지 몰라도 짧지만 어떤 하나의 이야기의 완결성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내 눈의 캔디 에피소드가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눈에 어떤 귀문이 열려서 이제 그 귀신을 보게 되고, 그냥 엄마가 그 끼게 했었던 안경이 사실 알고 보니 귀문을 막는 장치였었다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고, 저는 재현에서 좀 흥미로웠는데 약간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가다가 갑자기 공포물로 바뀌는 구성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로서 좀 미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분위기에 좀 압도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량 1위를 기록한 게스트 서희숙 배우의 그 동티편이 역시나 흥미로웠거든요. 일단 톤 자체도 그냥 공포 이야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점점 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게 마치 무슨 큰 짐승인 것 같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공포 영화의 그 요소 중에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잘 버무려지는데, 특히나 여기 이제 최근에 그 눈을 너무 무섭게 렌즈를 잘 끼더라고요.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하나로 진짜 뭉쳐지면서 공포심을 극대화한 편이라서 저는 이건 제작진들과 서희숙 배우의 어떤 힘으로써 완부를 받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배달 기사의 실제 경험담을 담았던 마지막 배달과 심야 배달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달을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현실감이 느껴졌고, 특히나 배달 기사분들의 몸에 있는 그 바디캠의 시선으로 이 영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장감도 살려내고 섬뜩한 느낌도 잘 살려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아파트 계단이라든지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는 집, 할머니, 손주 이런 것들을 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더 큰 공포를 끌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71회에 방영된 살목지2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살목지2는 괴담의 후일담이 또 다른 괴담이 되었다는 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살목지는 가장 믿는 엄마가 무서운 존재로 변화하였다. 또 내비게이션이라는 현대 문물이 결합돼서 괴담의 사실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에피소드였는데요. 살목지2의 경우는 사연자가 제작진과 함께 살목지를 방문한 이후에 나쁜 일들이 연달에 일어나면서 또 다른 괴담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서 이어지는 괴담의 사실성,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연속성이 부각되면서 무서움이 배가 된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목지2의 결말을 보면 너무나 아군이 겹치니까 결과적으로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런 많은 뭐 신점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토속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사람들은 아군이 겹칠 때 무속에 의지하고 토착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것은 심야괴담회가 프로그램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꼽힌 걸 보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완불 여신,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가요?
단숨에 어둑신이들의 괘씸을 사로잡는 솔라 씨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 솔라 씨는 시즌 1에서 게스트로 출연해서 완부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스토리텔링 능력을 인정받아 시즌 2부터는 고정으로 자리하게 됐죠. 이후 시즌 2 첫 방송부터 그 남자 에피소드로 44개의 촛불을 받아서 첫 완부를 달성했고, 문별 씨와 함께 소개한 터의 용도 에피소드로 마지막 완불의 주인공이 되며 이목을 모았는데요. 시즌 2에 터졌던 완불괴담 5개 중에서 2개를 소개한 스토리텔러로 방송 내 완불 여신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심야괴담의 시즌 2의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압도적인 수치로 솔라 씨가 1위에 오르며 완불 여신의 위력을 뽐냈습니다. 완불 여신으로 불린 솔라 씨 외에도 김숙, 김구라, 이희경 씨까지 심야괴담회 시즌2를 공포로 물들여준 MC들의 이름을 연이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행자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MC로서의 김구라 씨의 역할에 주목해 보았는데요. 다른 출연자들은 뭐 괴담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서 약간 김구라 씨는 상대적으로 리액션이 덤덤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도 이 심야 괴담회에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심야 괴담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속 신봉이나 비과학적으로 흐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김구라 씨의 사실적인 멘트가 일종의 프로그램의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한 에피소드 중에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그걸 괴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칫솔만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보안에 취약하네. 사실적인 멘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괴담의 이면은 범죄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도 필요한 거죠. 다만 조금 더 건조한 리액션을 보이더라도 이야기에 조금 더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야기에 막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 건조하면 약간 거리감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균형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박현주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래도 시즌 1 때보다는 좀 어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너희는 너희끼리 즐겨, 나는 나 역할을 하려 한다라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괴담에는 동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참하지 않나 싶거든요. 가령 이제 뭐 한지붕 세가족 에피소드에서 죽음에 영향을 끼쳤던 남자가 찾아왔었다.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 할 때 예전 같으면 훨씬 더 냉소적인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좀 찜찜해서. 그렇죠. 귀신이 정말 이제 그 악몽에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지만은 죄책감 때문에 악몽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괴담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김구라 씨의 그런 캐릭터도 약간 같이 녹여서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제 손드는 아이 에피소드에서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죠. 질문을 많이 한다고. 좋아해. 눈치 챙겨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냉소적인 부분을 오히려 그 쇼에서 가지고 노는 부분이 되면서 시즌 1보다 훨씬 좀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김숙 씨가 그래서 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괴담 파괴자가 있고 이희경 씨처럼 괴담에 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해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도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눈도 크고 아무래도 목소리도 또 낮게 잘 깔고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사연도 맛깔스럽게 살리는 재능이 있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맡은 역할이 많은 사람이 김숙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2에서 공식 졸부 이희경 씨가 합류를 했는데 이 역할도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서운 이야기라는 게 누군가 옆에서 놀라면 또 함께 놀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괴담 스토리텔링 쇼에 좀 적합한 리액션을 통해서 분위기를 옆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스토리텔링형 예능인으로서의 잠재력을 한껏 보여준 솔라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솔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의상과 소품을 통해서 공감각적인 어떤 공포감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냈고, 정면을 보고 눈을 크게 뜬다거나 옆으로 째려본다거나 또는 아주 웃을 때도 굉장히 음흉하게 웃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행자로서도 본다면 이 출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강도를 잘 조절해가면서 리액션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진행자로서 구현 능력과 진행 능력 모두를 잘 갖추지 않았나 해서 저는 솔라 씨를 뽑았습니다. 각자의 매력으로 자리를 지킨 MC들 덕분에 스튜디오의 으스스한 분위기가 더 잘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방학식인데요. 오싹한 심야괴담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키워드예요. 네. 이 방학식 컨셉트로 진행된 시즌2의 마지막 방송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심야괴담의 시즌 2 방학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감도가 엄청난데 영혼이 없는 게 매력. 비기가 됐죠. 문장 하나하나를 쫄깃하게 읽어주는 완불 여신. 접니다. 어둑신이 투표에서 가장 겁이 많은 MC로도 뽑혔다고 합니다. 나 이거 너무 또 왔네. 접니다. 수건이가 받을 상은 뭐라고요? 뚜껑 열기 전에 무슨 재수없는 얘기라고. 축하합니다. 예. MC 성적표 배부, 배우 상장 수여식, 최우수 괴담 선정 등 총 3교시에 걸쳐 지난 시즌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후 엔딩에선 심야 괴담회가 짧은 방학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시청자들에게 잠시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1,444명의 어둑신이가 꼽은 최고의 사연부터 재연 촬영 현장의 리얼한 뒷이야기까지 심야 괴담회 시즌2의 하드를 탈탈 털어서 즐거움을 전한 회차였습니다. 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번 스페셜편이 유의미하게 잘 꾸려졌다고 보시나요? 스페셜 방송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예전 했던 거 개방송 수준의 그냥 때우기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스페셜 방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시상식 같은 것으로서 내부 출연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연 배우들에 대해서 노고를 기려주고 위 배우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위험을 자초하는 사고뭉치 빌런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을 킹받게 만들었으나 또한 순진무구한 미소로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촬영 메이킹 같은 것들을 공개했잖아요. 하나, 둘. 자, 얼굴은 배우님이고 뒤에 초록색 보이시죠? 몸을 초록색 천으로 감싼 거예요. CG 작업할 수 있게끔. CG 하면 저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뒤가.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따라오면서 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야 괴담의 팬층이 단순히 그냥 괴담만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심야 괴담회라고 하는 스튜디오 멤버들 또 이들 간의 어떤 그 케미스트리를 즐기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방학식 스페셜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유지해서 시즌3 때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에 가까운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한 요약과 시상식에 머무를 수 있지만 방학식이란 컨셉트 자체를 준 것은 좋았어요. 변주를 주려고 한 노력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커뮤니티 일부가 제보자와 어둑신이들 그리고 시청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제보자가 없이는 심계가 유지될 수가 없고 또 어둑신이가 이 심계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둑신이의 역할들이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둑신이 1,444명 이 사람들이 직접 베스트 사연을 뽑고 또 MC들의 상들을 결정하는 그 투표권을 갖게 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어둑신이들이 참여하는 역할들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재연 배우들의 노력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재연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갖는 그 의미,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촬영했던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편집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탈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연속으로 타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떡해. 자, 이제 지금 연기가 들어갔죠? 어머, 어떡해. 진짜 대단하다. 타면서 생닭이나 염주를 씹어먹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 모습에서 좀 약간 울컥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심계가 더 공포스럽고 더 감동적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방학식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한 시즌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만큼 심야괴담회가 가진 화제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심야괴담의 시즌2의 화제성 추이를 살펴보면요. 첫 방부터 목요일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지상파 1위를 기록하고 꾸준하게 화제성을 지켜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화제성을 모을 수 있었던 데엔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온라인 쇼폼 콘텐츠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MBC 자체 유튜브 채널인 엠뚜루마뚜루에서는 심야괴담의 무서운 이야기를 시청자들의 댓글로 순화시킨 순한맛 버전을 공개했죠. 올해 38살인 김형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이 같은 심야괴담의 노력이 화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심야괴담회 제작진은 석 달간의 재정비 후 다가오는 여름 더 강력한 괴담 콘텐츠로 찾아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위원들도 돌아올 시즌3에 기대되는 점 많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사실 어둑심리를 원격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앞으로 달라진 방송 환경에서 어둑심리를 어떻게 다시 한번 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라는 것은 함께 즐길 때 조금 더 이렇게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야 괴담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즌3에서는 시청자와 그리고 어둑심리와 조금 더 양방향으로 호흡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이제 시즌 1, 2 모두 이제 좀 이 제보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어떤 그 진실성을 가지고서 괴담의 진정성을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좀 공포를 줬었는데 이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좀 괴담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소위 도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구전설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괴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괴담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뭐 코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 회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그런 괴담 콘텐츠 좀 다양화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스트들의 중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라도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과 정말 맛없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들을 잘 선정한다면 이런 어떤 형식의 반복이라든지 소재의 한계가 주는 그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능에서 잘 볼 수 없는 배우나 가수나 이런 일반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좀 의외의 직업군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준다면 그것 자체가 화제성이 돼서 심야 괴담화가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면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야괴담회가 휴식기를 거쳐서 더 공포스러운 괴담으로 불면의 밤을 선사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